아빠, 지치지 않게 힘을 줘.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어. 이 세상에 나 혼자야. 내 옆에 아무도 없어. 난 아무것도 모르겠어. 한 여성이 세상을 떠난 아버지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이토록 애달게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이 여성은 아버지를 존속살해한 혐의로 청주 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아버지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여성. 그녀는 23년째 자신이 결백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겐 과연 어떤 숨겨진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사건이 있습니다. 알파가 파헤칩니다. 2000년 3월 7일 새벽 5시 50분 전라남도 완도군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50대 남성 김모 씨가 숨진 채로 발견됩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남성 시신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303%와 함께 수면 유도제 성분인 독시라민이 검출됩니다. 경찰은 누군가 수면 유도제와 술을 이용해 남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도로에 유기했다고 판단합니다. 사건 발생 이틀이 채 지나지 않은 3월 9일 0시 10분 경찰은 사건 용의자로 당시 23세였던 피해자의 친딸 김신혜 씨를 전격 체포합니다. 경찰은 김 씨가 사망한 아버지 명의로 8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 김 씨가 어린 시절부터 지속되어온 아버지의 성추행에 대한 앙심과 사망 보험금을 목적으로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대법원은 원심에서 선고된 김신혜 씨의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확정합니다. 희대의 존속살해 사건으로 끝나나 싶었던 이 사건, 15년 뒤 반전을 맞이합니다. 수감 이후부터 김 씨는 꾸준히 억울함을 호소해왔습니다. 자신은 무죄라며 교도소 노역도 일절 거부했고 거의 매년 탄원서를 쓰고 시민단체 구명을 요구해왔습니다. 이 같은 김 씨의 일관된 주장에 대한변호사협회와 시민단체가 나섰고 2015년 1월 전협인권위원회 법률구조단이 재판부에 재심을 청구하게 됩니다. 김 씨가 자신이 아버지를 죽인 실제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3가지입니다. 첫째, 수령 불가능 상태의 보험금. 살해의 결정적 동기로 지목된 보험 8개 중 3개는 이미 해지된 상태였고 나머지 보험도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 가입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험금 수령인 역시 김 씨 1명이 아니고 총재 3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증거불충분. 당시 수사기관은 김 씨가 수면제 알약을 갈아서 양주에 탔다고 했는데 정작 알약을 간 그릇과 흘린 수면제를 닦은 행주에서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증거인 수면제가 든 양주와 잔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강압수사에 따른 허위 자백. 조사 초기 자신이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진술한 김 씨의 자백 자체도 경찰의 강압수사와 고모부의 설득에 따른 허위 자백이라는 게 김 씨의 주장입니다.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으니 집안 전체를 생각해 동생 대신 자수를 하고 감옥에 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변협은 조사 결과 실제 당시 수사 과정에서 영장 없는 압수수색, 압수조사 허위 작성, 폭행과 폭언 등의 강압수사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11월 18일 광주지방법원은 김 씨 사건에 대해 재심을 판결합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018년 9월 대법원이 재심 개시를 최종 확정하면서 김 씨는 다시 법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재심 결정과 확정이 내려진 것은 처음으로 김 씨의 무기징역 복역 18년 만의 일입니다. 재심 재판은 5월 24일 공판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쟁점은 위법 증거를 제외하고도 김 씨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지, 김 씨 측이 내놓을 추가적인 수사상의 문제와 무죄의 증거를 법원이 받아들일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신혜 씨는 정말 사법 시스템의 무고한 피해자일까요? 아니면 아버지를 죽이고도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살인자일까요? 판단은 곧 내려집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사건이 있습니다. 알파가 파헤칩니다.